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배움에 앞서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관계, 또 몸의 준비,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랬었죠. 그게 기본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번에는요, 그 배움이라는 게 꼭 교실 책상 앞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특히 자기 속도대로 세상을 좀 천천히 알아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일상생활이 정말 풍부한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특별한 배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여러 단계를 쭉 이어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단계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더딜 수 있는데 그래서 교실 수업만으로는 좀 벅찰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생활 속 활동들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생활 교육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장난감 정리하는 거요.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치우는 걸 넘어서 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이게 꽤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던데요. 아, 좋은 예시예요. 장난감 정리, 이게 그냥 보면 방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학습 과정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잖아요. 인형은 인형 바구니에, 자동차는 자동차 상자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류라는 개념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아하, 분류요. 네네. 그리고 이걸 어디에 둘까, 어떻게 넣어야 다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계획의 시작이에요. 기초적인 계획 능력을 기르는 거죠. 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인데요? 네. 또 정해진 자리에 물건을 자꾸 놓다 보면 순서나 규칙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정보를 좀 조직화하거나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네. 이런 정리 활동이 되게 안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 습관을 넘어서 진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네요. 와, 그럼 요리는 어때요? 같이 부엌에서 뭔가 만들어 보는 거요? 이것도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아, 요리. 요리 정말 좋죠. 이건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학습 활동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요. 네. 일단 레시피를 보잖아요. 그럼 글자나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또 조리법을 따라야 하죠. 여기서 순서를 아는 거, 그리고 지시를 따르는 능력,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아, 네. 레시피대로 착착. 그리고 재료 계량할 때 있잖아요. 밀가루 1컵, 설탕 2스푼, 이런 거 하면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도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양 조절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예요. 달걀을 떨어뜨렸다거나 재료가 갑자기 부족하다거나. 아, 네. 그럴 때 있죠. 당황스럽죠. 이거 훈련이고 또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레시피에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만들고 나서 딱 완성된 요리를 보면 아이들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는, 아, 맞아요. 그 뿌듯함. 네. 이게 혹시 학교 공부나 이런 데서 좀 좌절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들이라면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해요. 아, 그 자신감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듣고 보니 요리 하나에도 배울 게 정말 많군요. 그럼 동네 가게 가서 물건 사오는 심부름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가게 가는 거요. 이것도 단순 심부름이 아니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뭘 사야 할지 목록을 적어보는 것부터가 계획 세우기 연습이고요. 네. 가게 가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잖아요. 그건 정보 탐색 능력이죠. 아, 이것도 다 이름이 있네요. 정보 탐색. 네. 그렇죠. 그리고 물건값 보고 내가 가진 돈이랑 비교해보고 거스름돈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실생활 수학이고요. 네네. 돈 계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점원분께 물어보거나 계산할 때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게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 맞다. 사회성. 이것도 자료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 같아요. 특히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 옆에 어른이 도와주면서 안전하게 그런 상호작용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막 다그치거나 결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 높이에 맞춰서 그 과정 자체를 좀 격려해주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네. 즐거운 경험.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정말 교실 밖 우리 일상 속에 아이들 성장을 위한 보물 같은 기회들이 이렇게나 많이 숨어 있었네요. 정리하고, 요리하고, 장보고 이런 평범한 활동들이 사실은 자기조절 능력이나 순서 지키기, 문제 해결력 같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멋진 교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어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세상을 조금 다른 속도로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매 순간의 경험이 다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의 아이가 했던 아주 사소한 일상활동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반짝이는 배움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